물론 수술을 빨리 꼭 받아야 되는 몇 가지 병변들이 있습니다. 정형외과적인 지식도 당연히 필요하고 신경외과적인 지식도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의 관점을 주안을 두고 치료를 하고 수술을 계획합니다. 저는 강북 삼성병원 신경외과에서 근무하는 오재근이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많은 얘기를 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척추와 관련된 수술은 안 돼. 일단은 네. 무조건 미루고 봐야 된다.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종종 들리는 것 같은데 이게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환자분들 외래에서 보면은 이 수술을 꼭 받아야 되네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수술을 빨리 꼭 받아야 되는 몇 가지 병변들이 있습니다. 뭐 예. 척수증이라든지 마비가 지속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응급하게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외의 대다수의 경우, 디스크 질환이나 예.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충분한 보존적인 치료, 보존적인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약물 치료라든가 물리 치료라든가 아니면은 뭐 주사 치료 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아보시고, 그럼 그 충분히라는 기간은 어느 정도냐? 한 2달 정도는 충분히 받아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본인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렇게는 지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렇게 느껴질 때 이제 수술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것도 당연히 이제 수술을 할 만한, 그 다음에 이거를 수술을 했을 때 환자가 좋아질 만한 병변이 이제 영상 소견에서 확인이 됐을 때 네. 저희가 이제 환자분과 상의를 해서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뭐 요즘엔 또 이후에 시술 같은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 네. 이제 보존적인 치료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충분히 다 받아볼 만큼 받아보고 거기에 이제 실패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제 예전 같으면은 너무 섣부르게 수술을 하는 게 약간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네. 바로 아프자마자 병원 가면은 여러 가지 검사하고 수술합시다 해서 수술을 하는 게 약간 문제였다면은 지금은 수술하고 싶진 않고 또 많은 병원에서 우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당신을 낫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매체를 보면은 수술은 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으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안 아프고 살 수 있는데도 닥터 쇼핑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예, 치료 시기를 너무 늦추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역작용 같은 것들이 네, 일어나고 맞습니다. 있겠네요. 그래서 이 수술을 앞두고 네. 이분은 수술을 해야 된다. 네. 아니다. 아직은 조금 미뤄도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환자분의 얘기를 이제 충분히 경청을 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는 불편해서 오셨을 텐데 네. 본인이 불편해서 온 건지 아. 아니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겁을 많이 줘가지고 빨리 수술 안 받으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제 본인은 그렇게까지 불편한 것 같진 않은데 이제 수술을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 물론 응급하게 이제 수술을 결정을 해서 빨리 해야 되는 질병들도 있습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질환은 아니고요. 네. 우리가 옆에서 흔히 보는 뭐 디스크 질환이나 협착증 이런 것들은 환자분들이 수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불편함이 얼마나 큰가, 정말로 수술 받을 만큼 불편한 건가, 이것을 이제 충분히 환자분하고 소통을 한 다음에 수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지지 않는 이상은 불편함이 없으면 최대한 좀 버티는 것도 괜찮다고 네, 볼 수 물론입니다.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은 보니까 독특한 또 커리어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한국에서는 이 신경외과를 전공을 하셨는데 네. 미국에서 정형외과 연수를 받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공부하고 연수를 받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주 예전에 뭐 한 20년 전에는 정형외과 척추, 신경외과 척추 각 과별로 우리가 낫다, 너희가 낫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점점 이제 여러 과목들이 세분화가 되면서 이제 과보다는 이런 분야, 그러니까 척추를 하는데도 뭐 정형외과적인 지식도 당연히 필요하고 신경외과적인 지식도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컨셉을 다 이해를 하고 치료를 하는 게 환자한테 가장 좋은
치료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전 당연히 이제 신경외과 전문이기 때문에 신경외과적인 교육은 충분히 이제 한국에서 받을 만큼 받았고, 새로운 것들을 좀 더 배우고 싶어서 이제 정형외과 쪽에 있는 교실에 이제 연수 신청을 해서 가게 됐고요. 거기 미국에서는 봤을 때 또 신기한 것들은 수련하는 분들이 이제 정형외과 교수님인데 신경외과 전문의들이 거기서 수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네. 이런 게 이제 두 가지 컨셉을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척추를 더 이해하는데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진짜 양쪽을 다 이해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폭넓은 보완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척추를 바라보는 관점이 정형외과냐 신경외과냐 하는 게 사실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정형외과 선생님들하고 이제 연수를 가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거기서 많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를 이제 배운 것도 이제 큰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구를 사용하는 거나 이제 뼈를 대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신경외과에서도 지금은 다 알고는 있지만은 수술하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옆에서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는 사실은 흔하게 있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바로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가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좋은 경험이 되었고,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을. 자, 다음 질문은요. 시상면 불균형. 말이 네. 어려운데 네.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좀 들어본 말로는 척추 측만증 뭐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시상면이라는 거는 우리가 옆에서 몸을 봤을 때 네. 이제 불균형이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측만증이라는 거는 앞에서 봤을 때 이제 휘어져 있는 거를 이제 측만증이라고 그러고요. 예. 물론 그것도 다 척추의 정렬을 이제 불균형을 얘기하는 것인데 네.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시상면을 얼마나 균형 있게 맞춰야 되는지 그런 개념을 저희가 모를 때는 어떻게 보면 신경이 눌렸기 때문에 신경을 잘 감압, 눌리지 않게 만드는 게 첫 번째 이제 수술의 목표이고, 네. 그 다음에는 고정이라고 해가지고 척추가 불안정하게 되면 이제 튼튼하게 고정을 하는 게 두 가지 컨셉을 가지고 의사들이 이제 뭐 신경외과, 정형외과, 척추하는 의사들이 고민을 했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수술을 하다 보니까는 조화롭게 고정을 해야 되는 중요성을 이제 알게 됩니다. 안 조화롭게 고정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불편한 자세로 환자를 완전히 고정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또 통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시상면을 균형 있게 뭐 앞에서 봤을 때나 옆에서 봤을 때나 다 균형 있게 조화롭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굉장히 많은 의사들이 공감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마디마디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다 제대로 움직여줄 때 우리 몸이 가장 또 편안하게 쓰여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상투적인 표현이긴 한데 다들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머리를 지지하는 목이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몸을 지탱할 수 있는 흉추와 요추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몸을 건축물이라고 봤을 때 그 가장 기둥이 되는 게 척추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한 단어로 표현을 해달라 그러면은 그냥 우리 몸의 기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아, 우리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이 국내 최초로 타이타늄을 소재로 활용한 수술을 또 성공시킨 주인공이시라고 들었어요. 척추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이 많이 쓰이는데 그 중에 타이타늄이라는 소재가 있고요. 타이타늄이 금속이라서 딱딱한 건데 약간의 탄성을 만들 수가 있게 3D 프린티드 케이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뼈를 이식하는 부위에 삽입을 할 수가 있고요. 고정을 할 수 있는 나사를 고정을 해서 한 기구를 디스크를 제거하고 디스크 공간에 뼈를 지지해주는 타이타늄 케이지라는 것을 넣습니다. 이게 뼈 대신 그 공간에 타이타늄이 들어가는 맞습니다. 사례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게 뭐 첫 번째 수술인지 이런 건 모르고 컨셉을 듣고 이용을 했는데 그게 첫 번째의 그 수술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자는 뭐 좋아져서 지금 퇴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또 도전 정신도 있으신 것 같고 환자의 치유를 위해서 또 열정이 많이 있으셔야만 그런 일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척추 수술을 할 때는 3가지 정도가 항상 염두에 두고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뭐 다리가 아파요, 팔이 아파요 하는 것들은 신경이 압박이 돼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충분한 감압을 잘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고정. 이제 척추를 감압을 해서 뼈를 많이 깎게 되면은 불안정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척추를 잘 고정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화로운 이제 그 배열을 맞추는 것입니다. 있는 대로 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가장 이제 아름답게 조화롭게 이제 그런 균형되게 이제 고정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의 관점을 주안을 두고 치료를 하고 수술을 계획합니다. 아, 이제 이쯤에서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이 척추 수술이라는 게 정말 단 1mm의 네. 오차도 허용되지 않을 만큼 아주 섬세한 수술이었잖아요. 예, 그런 만큼 뭐 정교한 손놀림이라든가 네. 또 고도의 집중력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이런 수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수님만의 어떤 삶의 컨트롤하는 뭐 관리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 척추를 제가 전공을 하고 수술을 하지만은 저도 굉장히 수술을 오랜 시간 동안 하면은 목이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하고 이게 왜냐면은 그럼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저희 척추에 안 좋은 자세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손 놀림이나 정교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 체력. 그래서 이제 그런 안 좋은 자세를 뭐 수술을 할 때는 안 할 수는 없으니까는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런 자세나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칭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운동을 뭐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예. 저는 자기 전에 한 푸시업을 한 100개 하고 자려고 푸시업 100개요? 예, 예. 항상 이제 루틴으로 해가지고 야. 50개씩 해서 2세트 하고 예. 예. 꾸준하게 하는 운동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예, 저만의 이제 루틴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 깜짝 놀랐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척추 질환으로 이제 힘들어하는 환자분들을 보실 때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입니까? 척추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대개는 고령의 환자분들이 많고 수술을 하고 주변의 서포트나 이런 여러 가지 뭐 재활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네. 아무리 저희가 수술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하고 나서 충분한 그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결과는 결국은 수술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고정하는 수술이라는 게 나사만 넣는다고 고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뼈가 자라나서 그 뼈 마디가 다 이어질 수 있도록 6개월, 1년이고 이제 그게 계속해서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게 특히나 노인 환자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고 그래서 환자랑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술 이후에 뭐 운동, 관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 대화를 충분히 나누고 합니다. 그런 유기적인 작용들을 통해서 결국은 진짜 치료가 될 수 있는 맞습니다. 거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네, 되겠군요. 아, 중요한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가족들이 해맞이를 보겠다고 이제 새벽에 이제 강원도까지 멀리 이제 아버지가 운전을 해서 가시다가 아버지가 이제 깜빡 졸음 운전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이제 어린 여자친구가 경추 골절이 돼서 이제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마비 걱정도 있었고 실제로도 약간의 마비가 있어가지고 많은 걱정을 하고 보호자도 굉장히 본인을 졸음 운전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책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뭐 제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수술도 결과가 아주 좋아가지고 회복이 잘 돼서 가족들이 굉장히 감사했고 그 환자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외래를 오면서 제가 이제 대학생 때부터 해서 직장 가면서 이렇게 커가는 과정을 봤는데 그게 저한테는 기억에 남는 환자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척추 질환으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힘내실 수 있도록 네. 응원의 한마디라든가 아니면 좀 어떤 좋은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좀 알려주시죠.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오시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꾸준한 운동을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네.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보통 1시간 반 정도를 걸어보면은 한 10,000보 정도 걷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운동은 매일 하시라고, 신체적인 활동을 하시라고 맨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예. 만약에 한 번에 하기 어렵다, 네. 그럼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해서 나누어서라도 한 그 정도의 걷는 신체 활동을 하라고 꼭 예, 권유를 하고 뭐 있습니다. 5,000보, 5,000보 네,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네. 아, 걷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나 봐요. 더 좋은 운동을 뭐 꼽으라면은 수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더 좋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특별히 또 어디를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또 이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제약이 많지만은 그쵸. 걷는 거는 뭐 누구나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는 예, 네. 예, 산책하고 걷고 이런 것들을 몸의 신체 활동을 꾸준하게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수술적인 치료를 원하는 분은 없습니다. 수술이라는 것은 보존적인 치료를 충분히 한 다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고려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수술을 할 정도로 이제 불편함이 있다면은
수술이라는 방법을 무조건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전문가랑 충분히 상의를 하셔가지고 환자분께 가장 이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해답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때 전문가들이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정말 척추와 관련해서 너무나도 궁금했던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좀 준비하고 관리해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봤는데 오늘 당신 곁의 명의 오재근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